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센 이유 중에 하나가 심야에 기습적으로 제명 결정했다는 겁니다. 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을 발표한 게 어제 새벽 1시 15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기습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기습적으로 심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8개월 전에 벌어졌던 이 사건도 바로 새벽이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김문수 후보는 당원들의 신의를 헌신짝같이 내팽개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습니다. 비대위는 이렇게 모아진 총의와 당원 당규에 따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롭게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자, 지난해 5월이죠. 지난해 5월 상황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화면도 계속 함께 보시죠. 자, 심야의 기습 결정, 충격적인 기습 결정. 지난해 5월에 새벽 2시 반에 기습적으로 후보 교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큰 논란이 됐었고 어제 새벽 1시 15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새벽에 이렇게 큰 건들을 새벽에 결정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정호상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제 이게 새벽에 결정되는 것도 새벽에 결정되는 거지만 이제 네. 아까 그 장동혁 대표 얘기한 거에 상당히 좀 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윤리 결정 과정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의 소명을 듣고 그 소명의 이 어떤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의결을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 게 맞다는 얘기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바로 어제 새벽 1시 15분에 윤리위는 한동훈 대표의 소명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의결을 해버린 상황에 대한 어떤 당대표 차원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이 의결이 없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한동훈 대표한테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 이런 얘기는 윤리위 결정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장동혁 대표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비유가 적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미 사형을 구형한 상태에서 지금 이 판결이 이제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고 변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형 구형을 잠시 보류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제1야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이 윤리위라는 결정 자체를 하는 것도 완전히 어떤 절차나 순서나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의 상황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심야 결정 자체도 굳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이 있던 3시간 뒤에 저렇게 심야에 해야 될 이유가 없었는데 저렇게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왜 했는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고 있습니다. 정호재 대변인님, 그렇다면 지금 어쨌든 윤리위가 어제 새벽 1시 15분에 제명하겠다고 처분을 내리긴 했는데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래서 뭐 재심 지도부에서 청구 바꾸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보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재심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재심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다시 응하라라고 일종의 뭐 공을 다시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 공을 넘기는 과정에서 그 윤리위원회가 잘못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재심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전혀 응할 수 없는 재심에 다시 응하라라고 하는 것에 한 전 대표 측이 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결과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재심에 응하라. 그러니까 그런 명분을 주려면 윤리위원회가 무리하게 한밤중에 네. 그리고 충분히 그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 차원이든 윤리위 차원에서든
어떤 식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죠. 그래야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다시 재심에 나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일방적으로 다시 그럼 할 테니까 재심에 나와라 라고 얘기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응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언이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 문제가 이 11시에 있을 의원총회에서도 분명히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윤리위원회가 그러면 그 새벽 시간에 꼭두 새벽에 무리하게 그것도 결정문 보셨잖아요. 2번이나 결정문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번복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유감 표명 없으면 한 전 대표가 다시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심에 응하라 그 시간을 주겠다라는 건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최고위가 열리기 전에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에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면담을 했다고 하는군요. 장동혁 대표를 찾아갔고 장동혁 대표가 윤리위를 조정한다는 건 오해다라는 입장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드리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어떤 제명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도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무리 정치가 어제 동지가 또 오늘의 적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한때 한동훈, 장동혁, 장동혁, 한동훈은 한 배를 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때 모습 잠깐 보시죠. 길거리에 인사를 나갔는데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렇잖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십니다. 네. 아이고,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의감이 있고 공공선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께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저랬던 두 사람입니다. 춤도 추고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이라고 한동훈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이렇게 될 거라고 아마 상황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정원희 대변인님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결정적으로 그 수석 최고위원이 되는 과정에서도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그때 정말 바람을 일으키면서 당원 민심 63% 얻으면서 됐고 그걸 바탕으로 장동혁 대표도 수석 최고위원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뭐 저도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두 분 네. 간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봤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에 탄핵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봐야겠죠. 사실 계엄을 해제하는 데까지는 장동혁 대표도 18명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 투표 그리고 12월 14일에 있었던 2차 탄핵 투표를 두고 1차까지는 어떻게든 한동훈 전 대표가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뜻을 같이 했어요. 근데 12월 14일 탄핵을 두고는 장동혁 대표는 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더 이상 맞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정적으로 뭐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인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선출직 4명이 이제 그만두면 지도부가 와야 된다는 붕괴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다음에 한 1년 조금 더 넘는 기간이 지났는데 각자의 정치적 경로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됨으로써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정치를 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또 잠재적인 정치 경쟁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서 두 사람 관계 놓고 보면 좀 씁쓸합니다. 권력이라는 게 또 정치라는 게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죽고 못 살 정도에서 이제는 같이 못 사는 정도가 돼버리니까 씁쓸한 모습입니다.